여러분, 혹시 지금 미간이 간질거리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절대 손을 대거나 거울을 확인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가려움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후기 강릉의 만석군 최진사댁을 피비린내로 물들인 지독한 저주에 관한 실화입니다. 무당조차 두려워 도망쳤고 50년의 세월조차 막지 못했던 그 붉은 점의 공포. 입을 꼭 덮으세요. 당신의 등 뒤에 누가 서 있을지 모르니까요. 자,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다면 그 끔찍한 곳간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제1부. 미간에 핀 핏빛꽃 내 이름이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네. 그저 이 땅의 음습한 곳을 떠돌며 사람들이 애써 잊으려 하는 기이한 이야기들을 줍고 다니는 늙은 이야기꾼이라 해두지. 자, 이리 가까이 앉게나. 오늘 내가 들려줄 이야기는 조선 후기 강릉 땅에서 떵떵거리고 살았던 최진사댁의 끔찍한 몰락에 관한 것일세. 혹시 자네는 사람의 인연과 업보라는 것을 믿나? 나는 믿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자네도 믿게 될 거야. 그때가 아마 늦여름 장마가 시작될 무렵이었을 걸세. 강릉 땅에 최씨 성을 가진 진사가 하나 있었지. 그는 고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석군 부자였어. 곳간에는 쌀이 썩어나갈 정도로 넘쳐났고 대문턱은 그에게 굽실거리러 오는 사람들 때문에 달아 없어질 지경이었지. 게다가 그는 인심 좋기로도 유명했어. 갈 곳 없는 과객이나 가난한 선비들을 자신의 사랑채에 머물게 하고 밥술이나 뜨게 해주니 고을 사람들은 입이 마르게 그를 칭송했지. 최진사님 댁 담장 너머로는 개미 한 마리도 굶주려 나가는 법이 없다. 사람들은 그가 전생에 나라를 구한 공덕이라도 쌓아 저런 복을 누린다고 했어. 하지만 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짙은 법이라네. 그 화려한 기와지붕 아래서 어떤 썩은 내가 진동하고 있었는지 아무도 몰랐지. 재앙의 시작은 아주 사소하고 또 기괴했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저녁이었어. 최진사는 여느 때처럼 세 아들들과 겸상을 하고 있었지. 맏아들은 훤칠하니 잘생겨서 최진사의 자랑거리였어. 그런데 밥을 먹다 말고 장남이 자꾸 미간을 찌푸리며 손을 갖다 대는 거야. 아버님, 갑자기 양눈썹 사이가 불에 댄 듯 따끔거립니다. 최진사가 무심코 아들의 얼굴을 쳐다보았네. 젓가락을 들던 그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지. 장남의 양 눈썹 사이, 정확히 인당 인탕. 자리에 전에는 본 적 없던 새끼 손톱만한 붉은 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니겠나. 그 참 기이하구나. 어제까지만 해도 없던 점이 아니냐. 어디 벌레라도 물린 게지.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 하지만 그건 오산이었지. 그 붉은 점은 살아있는 생물처럼 꿈틀거렸네. 처음엔 좁쌀만 하더니 식사를 마칠 즈음엔 콩알만 해줬고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자 앵두만큼 부풀어 올랐어. 단순한 종기가 아니었네. 불다 못해 검푸른 빛을 띠는 그 혹은 마치 누군가의 충혈된 눈알이 피부를 뚫고 나오려는 것처럼 번들거렸어. 장남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비명을 질러댔지. 아버님, 누군가 제 머리통을 쇠꼬챙이로 후벼 파는 것 같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최진사는 혼비백산하여 고을에서 용하다는 의원을 불러들였네. 하지만 의원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 침을 찔러 고름을 빼내려 했지만 침이 들어가지 않았어. 마치 그 점 아래에 단단한 돌덩이, 아니 쇠못이라도 박혀 있는 것처럼 챙 하는 소리만 낼 뿐이었지. 진사 어른, 이것은 사람의 병이 아닙니다.
약을 써도 듣질 않고 침도 들어가지 않으니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날 밤 최 진사댁은 공포의 도가니였네. 장남의 신음소리는 빗소리를 뚫고 담장을 넘었어. 그리고 새벽달기 울기 직전 끔찍한 파열음이 사랑채를 뒤흔들었지. 파악! 마치 잘 익은 수박이 터지는 소리 혹은 물을 가득 채운 가죽 부대가 찢어지는 소리였어. 최 진사가 맨발로 뛰쳐나갔을 때 그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했네. 방바닥을 뒹굴던 장남의 미간에서 붉은 분수 같은 것이 솟구치고 있었어. 그건 피였지만 붉은색이 아니었네. 시커멓고 끈적한 액체, 마치 썩은 간장 같은 악취를 풍기는 검은 피가 천장까지 닿을 듯 솟구쳐 올랐지. 아버님. 장남은 손으로 미간을 틀어막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어. 피는 손가락 사이를 비집고 미친 듯이 쏟아져 나왔네. 사람의 몸에 피가 저리도 많았던가 싶을 정도로 끊임없이 흘러나와 방 안을 검게 물들였어. 그러다 어느 순간 거짓말처럼 피가 멈추고 장남은 툭 하고 고개를 떨구었네. 온몸에 피가 다 빠져나가 하얗게 질린, 아니 쪼그라든 시체가 되어버린 거야. 그 죽음은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참혹했어. 최 진사 부부는 넋을 잃고 통곡하며 아들의 장례를 치렀지. 하지만 슬픔에 잠길 겨를조차 없었네. 장례를 치르고 돌아온 날 저녁이었어. 곡소리로 목이 쉰 둘째 아들이 공포에 질린 눈으로 최 진사를 바라보며 덜덜 떨리는 손가락으로 자신의 이마를 가리켰네. 아버님, 제 얼굴에도. 최 진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 둘째 아들의 미간, 형과 똑같은 그 자리에 선명하고 붉은 점 하나가 또아리를 틀기 시작한 거야. 그 점은 마치 최 진사를 비웃기라도 하듯 불길한 붉은 안광을 내뿜고 있었지. 그때 최 진사는 직감했네. 이것은 병이 아니다. 이것은 가문의 씨를 말리러 온 지독한 저주라고 말이야. 제3부 곡간 속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 10년 전이라니. 내 기억엔 그런 일이 없네만. 최 진사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손사래를 쳤네.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 정말 기억을 못하거나 아니면 기억하고 싶지 않을 만큼 무의식 깊이 묻어버린 것이겠지. 김생원은 그런 초의 진사를 보며 혀를 찼네. 엇보란 놈은 기억의 유무를 따지지 않는 법입니다. 어찌 되었든 저 아이를 살리려면 오늘 밤 안으로 결판을 내야 합니다. 김생원은 더는 지체하지 않았어. 그는 평소 입던 낡은 두루마기 대신 보찜 깊숙한 곳에서 꺼낸 하얀 소복으로 갈아입었네. 그리고 하인들을 시켜 대청마루 한가운데에 향로와 의자를 놓고 뜰에 있는 잡동사니를 모두 치우게 했지.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밥이나 빌어먹던 식객의 것이 아니었어. 서슬 퍼런 칼날 같았지. 지금부터 내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보든 절대 비명을 지르거나 도망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하면 결계가 깨져 우리 모두 죽습니다. 김생원은 향로의 향을 피우고 품에서 붉은 글씨가 쓰인 부적 한 장을 꺼내 촛불에 태웠네. 부적이 타들어가며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자 김생원이 주문을 외기 시작했어. 처음엔 나직하던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니 마치 천둥소리처럼 집안을 울렸지. 천지신명 굽어살피사 이 땅에 삿된 것을 멸할 장군신을 청하옵나니 그 순간이었네. 마당에 후요리 바람이 몰아치더니 희뿌연 연기가 뭉쳐 거대한 형상을 만들기 시작했어. 그건 사람이 아니었네. 키가 좋기 구척 약 2짤월 17멜은 되어 보이는 갑옷을 입은 거대한 장수 장슈아이의 형상이었지. 눈에서는 푸른 불꽃이 이글거리고 손에는 시퍼런 언월도를 든 채 김생원 앞에 쿵
하고 내려앉았어. 최 진사 부부는 그 압도적인 공포에 숨이 턱 막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서로를 부둥켜 안았네. 귀신을 부리는 재주라니 김생원은 보통 도사가 아니었던 게야. 김생원은 그 거대한 귀신 장수를 보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호통을 쳤어. 이 집 터를 관장하는 토신 투셴, 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당장 그 늙은이를 잡아 대령하라. 장수신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더니 순식간에 땅속으로 스며들듯 사라졌네. 그리고 잠시 후 마당 한 구석 땅이 불룩 솟아오르더니 흙투성이가 된 노인 형상의 귀신 하나가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려 끌려 나왔어. 그가 바로 이 터를 지키는 토신이었지. 토신은 사색이 되어 김생원 앞에 납작 엎드렸네. 도사님, 살려주십시오. 제 잘못이 아닙니다. 네 이놈, 집주인의 자식들이 줄초상을 치르는데 터주신이라는 작자가 뒷짐만 지고 있었더냐. 그 붉은 점의 정체가 무엇이냐. 김생원의 호통에 토신은 벌벌 떨며 떨리는 손가락으로 사랑채 뒤편을 가리켰어. 그것은 제 힘으로 어찌할 수 있는 원위가 아닙니다. 원한이 너무 깊고 독하여 저조차 가까이 가기가 두렵습니다요. 어디에 숨어 있느냐? 저 곳간입니다. 놈은 10년째 저 어둡고 습한 곳간 벽 속에 웅크리고 앉아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곳간이라니. 최 진사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네. 그곳은 쌀가마니를 쌓아두는 창고로 평소 하인들만 드나들 뿐 최 진사는 발길을 끄는 지 오래된 곳이었지. 김생원은 장수신과 토신을 앞세우고 성큼성큼 곳간으로 향했어. 최 진사도 떨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그 뒤를 따랐네. 곳간 문 앞에 서자 한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입김이 나올 정도로 서늘한 냉기가 뿜어져 나왔어. 그리고 분명 아무도 없어야 할 곳간 안에서 여인의 구슬픈 울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네. 그 소리는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뼛속을 파고드는 듯한 섬뜩한 울림이었지. 문을 열어라. 김생원의 명에 장수신이 곳간의 자물쇠를 창으로 내리쳤어. 챙강 하는 소리와 함께 육중한 나무 문이 열렸지. 안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어. 김생원이 횃불을 들이밀자 천장까지 가득 쌓인 쌀 가마니들이 드러났네. 하지만 그 쌀 냄새 사이로 묘하게 비릿하고 역겨운 악취가 섞여 있었어. 오래된 곰팡이 냄새 같기도 하고 썩은 고기 냄새 같기도 한 그 악취. 가마니를 치워라. 저 안쪽 벽이다. 장수신이 괴력을 발휘해 수십 개의 쌀가마니를 지푸라기처럼 집어 던졌네. 쿵, 쿵, 쿵. 가마니들이 치워질 때마다 울음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고 악취는 더욱 진동했어. 마침내 가장 안쪽 벽을 가로막고 있던 마지막 가마니가 치워졌을 때였네. 최 진사는 히익 하고 헛바람을 들이키며 뒤로 나자빠졌어. 김생원조차 미간을 찌푸리며 한 걸음 물러섰지. 그곳 벽과 쌀가마니 사이의 좁은 틈새에 무언가가 서 있었네.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사람은 아니었어.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벽을 보고 돌아선 여인. 축 늘어진 팔과 헝클어진 머리카락. 그런데 기이하게도 그 여인은 바닥에 발을 딛고 서 있는 게 아니었어. 그녀의 몸은 공중에 붕 뜬 채 오직 머리 부분만 벽에 박혀 고정되어 있었던 걸세. 마치 누군가 벽에 못을 박듯 그녀의 머리를 벽에 박아놓은 것처럼 말이야. 제2부 대문 앞에 헛개비와 사랑채의 손님 둘째 아들의 임에 핀 붉은 점은 형의 것보다 훨씬 성질이 급했네. 하루가 다 뭐인가 반나절도 지나지 않아 그 흉측한 혹 덩어리는 아이의 얼굴을 집어삼킬 듯 부풀어 올랐지.
초의 진사는 미칠 노릇이었어. 당장 의원을 부르라 소리쳤지만 이미 첫째의 죽음을 목격한 하인들은 뒷걸음질만 쳤네. 그들도 직감한 게야. 이건 의원이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라 건드리면 옮겨붙는 저주라는 것을 말일세. 아버님, 뜨거워요. 머릿속에 숯불이 든 것 같아요. 둘째는 제 형이 죽었던 그 자리에 누워 똑같은 비명을 질러댔어. 그리고 그날 밤 기어이 사단이 나고 말았지. 초의 진사가 아들의 손을 잡고 밤을 새우던 중이었네. 둘째 아들이 갑자기 눈을 희번덕거리더니 제 손톱으로 이마에 종기를 미친 듯이 긁어대기 시작한 거야. 안 된다. 멈추거라. 최 진사가 말릴 새도 없었어. 푹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팽팽하게 부풀어 올랐던 종기가 아이의 손톱에 찢겨나갔네. 그 순간 방 안은 다시금 시커먼 핏물로 뒤덮였어. 형 때와 마찬가지로 멈추지 않는 출혈이었지. 둘째 아들은 피를 토해내듯 쏟아내며 허우적거리다. 차에 식지도 않은 형의 모이자리가 마르기도 전에 싸늘한 주검이 되어버렸네. 바닥에 고인 검은 피에서 올라오는 비릿한 소의 냄새가 진동을 하여 구역질이 날 지경이었지. 그런데 자네, 더 끔찍한 게 뭔지 아나? 둘째의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사랑채 건너편 별당에서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들려왔네. 막내 아들이었어. 초의 진사가 피 묻은 옷자락을 휘날리며 달려가 보니 이제 겨우 15된 막내의 미간에 선명한 붉은 점이 박혀있는 게 아니겠나. 마치 저승사자가 다음은 너다 라고 낙인을 찍은 것처럼 말일세. 이건 필시 누군가의 원한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찌 이리 씨를 말리려 든단 말이냐. 최진사의 부인이 바닥을 치며 오열했어. 그녀는 이 기이한 현상이 자연적인 것이 아님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지. 그녀는 핏발선 눈으로 남편을 붙잡고 애원했네. 대감, 의원은 소용없습니다. 무당을 불러야 합니다. 굿이라도 해서 이 댁에 씌인 살을 풀어야 한단 말입니다. 최 진사도 더는 고집을 부릴 수 없었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인근에서 가장 용하다는 만신완산을 수소문에 불렀지. 그 무당은 귀신을 작두날 위해 세운다는 소문이 자자한 여인이었네. 이윽고 무당이 최 진사 댁 대문 앞에 도착했어. 꽹과리와 징을 든 악사들을 대동하고 위풍당당하게 들어서려던 찰나였지. 대문턱을 넘으려던 무당이 갑자기 헙 하고 숨을 들이켜더니 그대로 굳어버리는 게 아니겠나. 그녀의 눈동자가 공포로 인해 찢어질 듯 커졌어. 그녀는 대문 위 아무것도 없는 허공을 응시하며 사시나무 떨듯 떨기 시작했네. 무슨 일이오? 어서 들어와 구슬해 주시오. 최 진사가 재촉하며 다가가자 무당은 뒷걸음질을 치며 비명을 질러댔어. 미쳤어. 다들 미쳤어. 저걸 보고도 나더러 들어가란 말이냐. 이 집은 이미 사람이 살 곳이 아니야. 무덤이야. 무덤. 그게 무슨 소리냐. 무엇이 보인단 말이냐. 대문 위에 절이 크고 흉측한 것이 입을 쩍 벌리고 있는데 내가 미쳤다고 제 발로 아가리에 들어가겠느냐. 무당은 신발이 벗겨지는 줄도 모르고 도망쳐 버렸네. 그녀가 본 것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분명한 건 보통의 잡기 수준이 아니었다는 걸세. 최 진사는 망연자실하여 마당에 주저앉았어. 이제 막내 아들마저 잃으면 대가 끊기는 것은 물론이요, 자신과 부인의 목숨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 속에서 문득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었네. 바로 사랑채에 머물고 있는 식객 김생원이었어. 그는 몇 달 전 보찜 하나 달랑 메고 초에
진사댁을 찾아온 과객이었네. 허름한 행색이었지만 눈빛만은 예사롭지 않아 최 진사가 들이게 해주었지. 그는 평소 말이 없고 하루 종일 방 안에 틀어박혀 책만 읽거나 허공을 응시하며 중얼거리는 기이한 버릇이 있었어. 그 시각 김생원의 처소에서도 기묘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네. 김생원이 묵는 방 창호지 문 너머로 그의 아내 되는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 이들 부부는 함께 이 집에 얹혀 살고 있었거든. 지나가던 종이 우연히 그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지. 여보, 이러다 최 진사대개 씨가 마르겠습니다. 우리가 신세를 진 은혜가 있는데 당신이 좀 나서주시면 안 됩니까? 당신은 알지 않습니까? 저게 무엇인지. 아내의 목소리는 간절했어. 하지만 김생원의 목소리는 싸늘하게 돌아왔네. 쉿, 함구하시오. 청이 티안지를 누설하면 그 화가 우리에게 미칠 것이오. 저것은 단순한 원기가 아니야. 원한의 깊이가 바다보다 깊고 산보다 무거워. 섣불리 건드렸다간 나조차 성치 못할 게야. 허나 마지막 남은 저 어린 막내 도련님까지 죽어나가는 꼴을 어찌 봅니까? 그만 내 귀가 열려있고 눈이 트여있다고 한들 남의 업보에 끼어드는 것은 금기란 말이오. 모른 척하시오. 엿듣던 종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네. 평소 밥벌레라고 무시했던 김생원이 사실은 보통 내기가 아니었던 게야. 종은 헐레벌떡 안채로 달려가 최진색에 이 사실을 구했지. 최진사는 눈이 번쩍 뜨였어. 무당조차 도망간 마당에 김생원이 유일한 동아줄로 보였던 거지. 그는 체면이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맨발로 사랑채로 달려갔네. 그리고 김생원의 방문을 벌컥 열어젖혔어. 방 안에는 촛불 하나가 일렁거리고 있었고 김생원은 마치 초에 진사가 올 것을 알았다는 듯 차분하게 앉아 그를 올려다보았네. 그의 눈빛은 깊은 우물처럼 검고 서늘했어. 김생원, 자네가 방도를 알고 있다. 들었네. 제발 내 아들을 살려주게. 내 전 재산을 다 주어도 좋으니 제발. 최 진사는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읍소했네. 김생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어. 진사 어른, 제가 비록 글 읽는 선비이나 세상의 이면을 조금 엿보는 재주가 있기는 합니다. 허나 김생원의 눈이 가늘어지며 최 진사의 등 뒤 어둠 속을 꿰뚫어 보았네. 이번 일은 산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원한이 아닙니다. 진사 어른, 혹 10년 전 이 집 곳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10년 전 곳간. 그 말을 듣는 순간 최 진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네. 제4부. 미간에 박힌 쇠목과 50년의 저주 김생원은 주저함 없이 다가가 허공에 뜬 여인의 시체를 잡고 뒤로 젖혔네. 지이이, 마치 젖은 가죽이 찢어지는 듯한 섬뜩한 소리와 함께 여인의 머리가 벽에서 떨어져 나왔어. 그리고 그 순간 최 진사는 비명을 지르며 제 눈을 찌르고 싶었을 걸세. 여인의 얼굴이 드러났는데 그 양눈썹 사이 바로 최 진사의 아들들이 붉은 점이 생겨 죽어갔던 그 인당 자리에 손가락 길이만한 녹슨 쇠못대못, 이 깊숙이 박혀 있었던 거야. 그 못이 머리통을 관통해 벽에 박혀 있었으니 시체가 10년 동안이나 허공에 매달려 있었던 게지. 시체는 미라처럼 말라비틀어졌지만 눈을 뜬 채 죽은 그 표정만은 생생한 원한을 담고 있었네. 허억, 허억. 너는... 최 진사는 뒷걸음질 치다 쌀가마니 위로 넘어졌어. 그는
기억해낸 거야. 10년 전 자신의 집에서 일하던 어린 여종 월이를 말일세. 그날 밤도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지. 술에 취한 초의 진사는 곡간 정리를 하던 월이를 보고 욕정을 품었어. 반항하는 아이의 입을 틀어막고 몹쓸 짓을 하려다. 아이가 소리를 지르려 하자 홧김에, 아니, 자신의 더러운 욕망이 들킬까 두려워 옆에 있던 녹슨 대못을 집어들어 아이의 이마에 내리꽂았던 거야. 그리고는 그 시체를 아무도 모르게 쌀가마니 뒤쪽 벽에 박아 숨겨버렸지. 10년 동안 초의 진사댁 식구들이 하하호호 웃으며 밥을 먹을 때 그 쌀을 퍼 나르던 곳간 구석에서 월이는 머리에 못이 박힌 채 그 소리를 다 듣고 있었던 갤세. 끄흐흐, 끄흐흐흐. 갑자기 시체의 입에서 마른 뼈가 부딪히는 듯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어. 주인어른, 알아보시겠습니까? 접니다. 월입니다. 시체의 눈동자가 핑그르르 돌더니 시뻘건 핏발이 선 눈으로 최 진사를 노려보았네. 못이 박힌 이마에서 검은 고름이 주르륵 흘러내렸어. 그건 아들들이 죽을 때 쏟아냈던 그 검은 피와 똑같은 것이었지. 아프다. 너무 아프다. 10년 동안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어. 그런데 당신들은 웃고 떠들더구나. 내 살이 썩어 문드러지는 냄새를 맡으며 기름진 쌀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더냐. 귀신은 찢어지는 듯한 괴성을 지르며 초의 진색에 달려들었어. 손톱이 길게 자라나 초의 진사의 목을 낚아채려는 찰나였지. 멈춰라. 김생원이 소리치자 옆에 있던 장수신이 언월도를 휘둘러 귀신의 몸통을 가격했네. 쾅! 귀신은 나가떨어져 벽에 처박혔지만 이내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났어. 10년 묵은 원하는 실로 대단했네. 뼈가 부러진 채로도 기어이 최 진사의 발목을 잡으려 했지. 살려주게. 김생원 아니 도사님, 제발 전연 좀 없애주시오. 최 진사는 오줌을 지르며 김생원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어. 김생원은 그런 최 진사를 경멸 어린 눈으로 내려다보았지. 진사어른, 당신의 아들들이 왜 미간에 점이 생겨 죽었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당신이 저 아이의 미간에 못을 박았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을 고스란히 돌려받은 겁니다. 잘못했네. 내 평생 속죄하며 살겠네. 그러니 제발 목숨만은. 김생원은 혀를 차며 다시 부적을 꺼내 들었어. 이대로 두면 막내 아들은 물론 이 집안 사람 모두가 몰살당할 게 뻔했으니까. 토신, 장수신, 저 원귀를 제압하여 결박하라. 장수신이 귀신의 어깨를 짓누르고 토신이 땅에서 솟아난 칠넝쿨로 귀신의 팔다리를 올감했어. 귀신은 발악하며 저주를 퍼부었네. 놓아라. 저놈의 씨를 말릴 것이다. 내 눈에 못을 박은 것처럼 저놈의 누나를 파먹어야 내 한이 풀린단 말이다. 김생원은 품에서 꺼낸 붉은 팥과 소금을 귀신에게 뿌리며 주문을 외웠어. 귀신의 몸에서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며 괴로워했지. 하지만 김생원의 표정은 어두웠네. 원한이 너무 깊어 소멸시킬 수가 없다. 억지로 없애려다간 이 고을 전체가 화를 입을 것이다. 김생원은 결단을 내렸어. 장수신, 저 웡이를 끌고 가 강릉 땅에서 가장 음기가 강한 산 골짜기 바위 틈에 가두고 큰 바위로 입구를 막아 봉인하라. 장수신이 귀신을 들쳐맸어. 귀신은 끌려가면서도 고개를 돌려 피눈물을 흘리며 최 진사를 향해 소름 끼치는 예언을 남겼네. 최 진사, 잘 들어라. 오늘은 내가 힘이 모자라 끌려가지만 내 원한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50년, 딱 50년 뒤다. 내 봉인이 풀리는 날,
내 놈의 핏줄 중 살아남은 자가 있다면 그놈의 미간에 다시 내 못을 박아주마.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그 처절한 절규는 산속으로 멀어지면서도 메아리쳐 최진사댁의 기와장을 덜덜 떨게 만들었지. 귀신이 사라진 곳간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네. 최진사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주저앉아 있었고 김생원은 씁쓸한 표정으로 흩어진 쌀알들을 바라보았어. 진사 어른. 김생원의 목소리는 차가웠네. 급한 불은 껐습니다. 막내 도련님의 목숨은 건졌지요. 허나 저 원귀의 말은 허투루 들을 것이 아닙니다. 50년 뒤 그 업보가 다시 찾아올 것입니다. 최진사는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김생원의 손을 잡고 물었어. 그럼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50년 뒤라면 내 손자 증손자가 화를 입을 텐데. 그것은 제가 관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세상의 이치 아니겠습니까? 김생원은 그 말을 남기고 그날 밤으로 홀연히 짐을 싸서 떠나버렸네. 사례금도 최진사의 만류도 뿌리치고 말이야. 그는 알았던 게지. 이 집안의 비극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제5부 50년 후 약속된 파멸 김생원이 떠난 후 최진사는 어떻게 되었을 것 같나? 개과천선하여 남은 생을 속죄하며 살았을까? 아니, 사람은 그리 쉽게 변하지 않는 법이지. 그는 막내 아들의 목숨을 건진 것에 안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김생원의 마지막 경고 때문에 평생을 공포 속에 떨며 살았네. 그는 전 재산의 절반을 털어 월이가 봉인된 산 중턱에 큰 절을 짓고 매년 제사를 지내며 귀신의 노여움을 달래려 애썼어. 하지만 그건 진심 어린 참회가 아니라 그저 자신의 핏줄이 끊어질까 두려워 바치는 뇌물에 불과했지. 최진사는 결국 늙어 죽을 때까지 미간을 수건으로 감싸고 다녔네. 혹여나 자신에게도 붉은 점이 생길까봐 거울조차 보지 못하고 밤마다 월이가 온다, 못을 들고 온다 하며 헛소리를 하다가 비참하게 눈을 감았어. 그렇게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5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네. 강릉 땅은 많이 변했어. 최진사의 기와집은 여전히 건재했고 그 집안은 여전히 부유했지. 살아남은 막내 아들은 노인이 되어 죽었고 이제 그 집의 주인은 최진사의 손자가 되어 있었네. 그는 할아버지가 저지른 끔찍한 죄악을 전설처럼 전해 들었지만 콧방귀를 뀌었어. 귀신이 어디 있고 저주가 어디 있단 말인가. 다 늙은이들이 지어낸 헛소리지. 그 손자의 50번째 생일날이었어. 공교롭게도 그날은 월이가 봉인된 지 정확히 50년이 되는 날이자 밖에는 50년 전 그날처럼 장대비가 쏟아지고 천둥번개가 치던 밤이었네. 손자는 거한 생일잔치를 벌이고 술에 취해 안방에 누워 있었어. 그런데 술기운 때문일까? 갑자기 미간이 간질간질하더란 말이야. 모기에 물렸나? 그가 무심코 손을 들어 이마를 긁으려는 순간이었네. 쾅! 마당에서 벼락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방문이 저절로 벌컥 열렸어. 그리고 비바람과 함께 퀴퀴한 곰팡이 냄새. 아니, 50년 묵은 곳간의 썩은 내가 방 안으로 훅 끼쳐 들어왔지. 손자는 술이 확 깨는 것을 느끼며 몸을 일으켰어. 그런데 방문 앞에 누군가가 서 있었네. 비에 젖은 소복을 입고 머리를 산발한 여인. 아니, 여인이라기보다는 말라비틀어진 밀에 가까운 형상이었어. 그녀의 양손에는 녹이 슬다 못해 검게 변한 거대한 쇠못과 망치가 들려 있었지. 누구냐? 손자가 소리쳤지만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쥐어짜는 듯했어. 여인은 대답 대신 기괴하게 웃었네. 히히히,
약속대로 왔다. 50년을 기다렸다. 네 할아비가 내 머리에 박았던 그 못을 돌려주러 왔다. 그녀는 땅을 밟지 않고 스르르 미끄러지듯 방 안으로 들어왔어. 손자는 도망치려 했지만 몸이 가위 눌린 듯 꼼짝도 하지 않았네. 여인의 얼굴이 코앞까지 다가왔을 때 손자는 보았어. 여인의 미간에 뻥 뚫려 있는 검은 구멍을 말이야. 아, 안 돼. 살려줘. 난 아무 짓도 안 했어. 그건 할아버지가 한 짓이야. 핏줄은 물보다 진하고 원하는 핏줄을 타고 흐르는 법. 억울해 마라. 이것이 너희 가문이 짊어진 업본이라. 여인은 손자의 가슴 위에 올라타 앉았네. 그리고 망치를 높이 쳐들었어. 바꿔라. 50년 묵은 내 한 햇널. 손자는 눈을 질끈 감았네. 까앙. 쇠와 뼈가 부딪히는 끔찍한 소리가 밤하늘의 천둥 소리에 묻혔어. 그리고 이어진 처절한 비명조차 빗소리에 씻겨 내려갔지. 다음 날 아침 하인들이 발견한 광경은 참혹했네. 최 진사의 손자는 눈을 부릅뜬 채 죽어 있었어. 그의 미간, 정확히 인당 자리에는 녹슨 대못이 머리통을 관통해 방바닥까지 박혀 있었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오직 검은 진물만 조금 흘러나온 상태로 말이야. 그 죽음을 끝으로 초의 진사댁은 완전히 몰락했네. 남은 가족들은 공포에 질려 뿔뿔이 흩어졌고 그 으리으리하던 기와집은 흉가가 되어 잡초만 무성해졌지. 지금도 비가 오는 날이면 그 폐가 터에서 여인의 웃음소리와 못 박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네. 자, 내 이야기는 여기까지일세. 어떤가? 등골이 좀 서늘해졌나? 자네는 혹시 살면서 남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적 없는가? 혹은 남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자신은 희희낙락한 적 없는가? 기억하게나. 업보라는 놈은 발이 느려 천천히 오지만 결코 주소를 잊어버리는 법이 없다네. 10년이 걸리든 50년이 걸리든 반드시 찾아와 문을 두드릴 걸세. 오늘 밤 자네가 잠자리에 누웠을 때 미간이 간질간질하다면 절대 거울을 보지 말게. 혹시 모르지 않나? 거울 속 내 뒤편에 녹슨 못을 든 누군가가 서 있을지도 모르니 말일세.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최진사의 손자에게 박혔던 그 못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혹시 누군가가 줍지 않았을까요? 오늘 밤 주무시기 전에 꼭 방문을 잠그십시오. 그리고 만약 벽에서 콩, 콩 하고 못 박는 소리가 들린다면 절대 눈을 뜨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당신의 심장을 옥죄어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채널 이름의 이야기꾼이었습니다. 편안한 밤, 아니 무사한 밤 되십시오.